뭐 하는 거야? 고성이 경납고에 울려 퍼졌다. 기술부장 이진혁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고 현장의 정비사들은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못했다. 통제불능에 빠졌던 시재기는 침묵한 채 그 자리에 쓰러져 있었다. 그때 뒤쪽에서 가늘지만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제어판 대선을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쏠렸다. 목소리의 주인은 몸집이 작은 아시아 여성이었다. 그저 자빌꾼이라 불리던 정비사였다. 이진혁이 비웃으며 말했다. 그럼 내가 해봐. 성공하면 이 기체는 내 거야.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말없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경상남도 사천시 잿빛 하늘을 배경으로 거대한 경납고를 품은 항공기 제조사 한울항공기술의 본사 건물이 조용히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그 입구를 누구보다 먼저 통과하는 작은 체구의 여성이 있었다. 김미나 27살. 협력정비 업체에서 파견 나온 항공정비사라. 깊게 눌러쓴 모자 아래로 보이는 검은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군더더기 없는 걸음걸이가 그녀의 성격을 말해주고 있었다. 미나는 매일 아침 6시면 출근에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비품을 점검하고 공구함을 정리하고 작업장 바닥을 대걸레로 닦았다. 정식 업무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그것은 기체와 마주하기 전의 의식과도 같았다. 아무도 그 모습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녀가 고친 선반의 삐걱거림도 정리한 코드의 엉킴도 감사 인사를 받는 일은 없었다. 그저 묵묵히 누구에게도 기대받지 못하는 일을 계속했다. 그럼에도 미나의 눈은 매일 아침 똑바로 앞을 향하고 있었다. 공구함 속은 정연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나사 하나에도 소홀함이 없었다. 그녀 안에 깃든 것은 정비사로서의 긍지였다. 정비 경납고에 아침 햇살이 스며들 무렵 100인 남성 엔지니어들이 정비를 위해 모여들었고 웃음소리와 함께 커피를 한 손에 들고 그날의 작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 무리 속에 김미나의 모습은 없었다. 이곳의 누구도 그녀를 정비사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 시끄럽네. 좀 고쳐놔 줄래? 주임이 말을 걸었다. 그것은 정비 기술이 아닌 자비를 부탁하는 듯한 말투였다. 그에게 악의는 없었다. 하지만 그 무의식이 그녀를 가두는 보이지 않는 우리 같기도 했다. 미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공구를 챙겨 걸어나갔다. 반박하지도 감정을 드러내지도 않았다. 누군가에게 저항해봤자 다루기 힘든 애라며 뒷말만 나올 뿐이라는 것을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정비회의 시간이 되어도 아무도 그녀에게 의견을 묻지 않았다. 설계도를 둘러싸고 토론이 뜨거워지는 동안 그녀는 벽가에 앉아 메모장에 기체의 진동이나 이상소음의 경향을 적어 내려갔다. 하지만 그 존재를 신경 쓰는 사람은 없었다. 어리고 여자니까. 정비사라기보다는 그냥 청소부 같은 거 아니겠어? 뒷담화는 이제 일상이었다. 미나에게 맡겨지는 일은 청소나 비품 정리도면 운반 같은 잡무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매일의 관찰을 멈추지 않았다. 공구함 안에는 작은 검은색 수첩이 한 권 들어 있었다. 돌아가신 아버지 과묵한 정비사였던 그가 낡은 페이지에 기름 묻은 손으로 남긴 설계도와 메모였다. 생명을 맞는 나사는 마음으로 조여라. 기체는 거짓말을 안 해. 사람은 속여도 나사는 정직하거든. 그 말을 몇 번이고 되새기며 미나는 오늘도 노트를 채워나갔다. 정비 기록과 대조하며 보이는 미세한 오차, 엔진 소리의 미묘한 흐트러짐, 비정상적으로 빠른 부품 마모. 그 모든 것을 계속 기록했다. 자료 고마워. 거기 더. 아무도 읽지 않는다. 아무도 확인하지 않는다. 그저 형식적인 인사를 건네고 모든 것을 흘려보낸다. 그럼에도 미나는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출근해 누구보다 꼼꼼하게 공구함을 정리한다. 모든 나사를 손으로 만져보고 바닥을 닦고 볼트의 조임을 하나하나 확인한다. 마음이 꺾일 것 같은 밤도 있지만 공구함에 넣어둔 작은 수첩을 펼칠 때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가슴 깊은 곳에서 속삭였다. 정비사란 건 말이다. 날기 전에 땅에서 가장 정성껏 일하는 사람이야.
그녀는 아직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지만 그 눈은 매일 분명 하늘을 나는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기체 17번을 정비하던 오전 미나는 평소처럼 공구함을 들고 배선 패널 앞에 웅크리고 있었다. 정비 기록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지만 며칠 전부터 미세한 전압의 흐트러짐을 느꼈던 그녀는 독자적으로 점검을 진행하고 있었다. 능숙하게 커버를 열고 내부 결선을 확인했다. 수십 개의 코드 중 하나만 아주 약간 맞물림이 헐거웠다. 미나는 공구를 집어넣어 신중하게 그것을 다시 연결했다. 작업은 1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젊은 정비사가 자기도 모르게 목소리를 냈다. 최준서. 입사 2년차 24살로 주위에는 농담을 잘하는 장난꾸러기로 보였지만 사실은 구조 해석이나 시스템 설계의 발가 기술부 내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한 인물이었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미나에게 다가왔다. 방금 그거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저 문제 주임님들이 아침 내내 붙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원인을 못 찾아서 미나는 순간 당황한 듯 그를 쳐다봤다. 누군가에게 기술적인 질문을 받은 것은 이곳에 온 후 처음이었다. 전류 흐름이 좀 달랐어요. 며칠 전이랑 비교해서 수치가 흔들려서 예준서는 미나의 손안을 들여다보았다. 수첩에는 날짜별로 정리된 수치 스케치 그리고 간단한 가설과 수정안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이거 전부. 그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내 매일 조금씩 쓰고 있어. 그는 말없이 페이지를 넘기더니 작게 중얼거렸다. 대단하다. 이런 건 정비실에서 아무도 안 하는데. 그 후로 그는 자연스럽게 미나의 움직임을 주목하게 되었다. 누구보다 일찍 출근해 작업장을 청소하고 공구 배치를 정리하는 그녀의 모습. 아무 지시 없이도 이상의 징후를 감지하고 묵묵히 수정하는 그 행동. 요란한 발언도 누군가에게 아부하는 기색도 없었다. 그저 담담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정비사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그녀의 모습에 그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했다. 정비실에서는 아직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오직 준서만이 그녀 안에 잠든 진짜 기술자로서의 힘을 분명히 보고 있었다. 그날은 시제기에 3차 시험 비행이 있는 날이었다. 사내에서도 주목도가 높은 프로젝트로 기술진과 임원들도 이른 아침부터 경납고에 모여 있었다. 시제기의 조종석 주변에는 위기 조정팀이 모여 최종 확인을 계속하고 있었다. 문제 없겠군. 좋아, 시작해. 기술이사 이진혁의 한마디에 테스트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관제실에 경고음이 울렸다. 조종 신호 응답 없음. 주날개가 잠겼습니다. 현장에 긴장이 흘렀다. 조종사의 긴급 탈출이 완료된 후에도 원인은 특정되지 않았다. 경납고에는 고성이 오갔고 정비진들은 우왕좌왕했다. 그때 이진혁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뭐 하는 거야? 쓸모없는 놈들 뿐이군. 그 목소리에 섞여 정비사들 뒤편에서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려왔다. 제어판을 열고 안에 배선을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였다. 미나였다. 자네는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눈으로 봐서 알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야. 애초에 이건 배선 초기화 설정이 이전 버전 그대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호가 역류해서 시스템이 잠겼을지도 모릅니다. 말을 자르듯 이진혁이 비웃었다. 그런 이유라면 자네가 한번 해보게. 성공하면 이 기체는 자네 거야. 주변에서 작은 웃음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모두가 쓴웃음을 짓는 가운데 미나는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고 조용히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실례하겠습니다. 그 말만 하고 그녀는 공구함을 들고 기체로 향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다. 그저 잡일꾼이 뭘 하려나 하는 시선뿐이었다. 미나는 패널을 열고 회로 기판을 확인했다. 배선 하나에 손을 댄 순간 그녀의 표정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여기 제어 배선이 반대입니다. 초기화 중에 신호가 쇼트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며 공구를 집어넣고 몇 개의 코드를 바꿔 끼운 뒤 안전 모드 전환 스위치를 눌렀다.
1분도 채 되지 않아 제어 장치의 모니터가 녹색으로 바뀌었다. 오류 전부 삭제되었습니다. 재기동 정상입니다. 현장이 정적에 휩싸였다. 정비 주임이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진짜야. 이민아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공구를 닫고 제자리로 돌아갔다. 그녀의 등을 정비사들이 임원들이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한 채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 오후 정비실에는 평소와 달리 술렁이는 공기가 흘렀다. 그 기체 그 일본인이 고쳤다며? 통제 불능이었던 거? 거짓말이지? 혼자서. 그것도 그렇게 짧은 시간에 직원들 사이에서 아침의 사건이 소문으로 퍼지고 있었다. 공구 선반 옆에서 그때까지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했던 미나가 말없이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힐끗힐끗 보며 젊은 정비사들이 소곤거렸다. 계속 청소부인 줄 알았는데 소문은 순식간에 회사 전체로 퍼져나갔다. 정문 옆 자판기 앞 자료실 카페 공간. 모두가 일본인 여성 정비사가 통제불능의 시제기를 즉시 수리했다는 이야기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런 가운데 준서는 혼자 분명한 확신을 품고 있었다. 역시 내 눈은 틀리지 않았어. 그는 즉시 부서 매니저에게 직접 찾아가 미나를 정식 정비팀에 포함시켜달라고 요청했다. 그녀는 우수합니다. 누구보다 현장을 잘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평가받지 못한 게 이상한 겁니다. 매니저는 눈살을 찌푸렸다. 물론 이번 건은 사내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네. 하지만 승격에는 상층부의 승인이. 그럼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그녀의 보고서와 작업 기록도 있습니다. 그걸 전부 모아서 제출하게 해주세요. 그 열의에 눌려 매니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미나는 정비대에서 엔진 부품을 닦고 있었다. 그곳에 준서가 나타나 조용히 말을 걸었다. 오늘 일 제가 제대로 보고하겠습니다. 당신의 노력이 정식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요. 미나는 조금 놀란 얼굴로 그를 보았다. 그런 거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지금까지처럼 정비만 할 수 있으면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었다. 인정받고 싶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정비는 기체와 마주하고 있으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왔다. 하지만 준서는 살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그럼 너무 아깝잖아요. 당신의 정비 덕분에 날 수 있었던 기체가 있는 거려. 그 말에 미나는 아주 잠시 눈을 내리깔고 인해 아주 희미하게 뺨을 풀었다. 미나의 활약은 사내에서 화제가 되었고 정비실에서는 그녀를 향한 시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도구를 건네받기만 하던 존재였던 그녀에게 신입들이 작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고 베테랑 정비사 중 한 명이 부품 확인을 의뢰하는 장면까지 보였다. 하지만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남자가 한 명 있었다. 기술이사 이진혁. 기술 부문의 정점에선 그에게 이름 없는 아시아인 정비사, 그것도 여자가 사내에서 칭찬을 받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녀의 접근 권한을 낮춰도 기체 로그 열람은 제한해. 제출된 자료는 위로 올릴 필요 없어. 내 판단하에 불필요하다고 처리하지. 이진혁은 몰래 부하에게 명령을 내려 미나의 활동을 방해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미나가 제출한 배선 개선안 보고서가 상부에 전달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확인해보니 미제출 상태로 처리되어 있었다. 게다가 미나의 사원증은 갑자기 일부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게 되었다. 준서가 이상하게 여겨 상사에게 따지자 이진혁은 얼굴색 하나 바꾸지 않고 말했다. 그녀는 비정규직이야. 사내 기밀에 대한 접근은 제한되는 게 당연하지. 심지어 정비실 일부에서는 미나가 멋대로 기체를 만져서 문제를 일으켰다는 소문까지 퍼지기 시작했다. 조심해. 그 여자 트러블 메이커래. 실수하면 전부 우리 탓으로 돌린다는 얘기가 있어. 뒤에서 이진혁이 퍼뜨린 정보였다. 미나의 명예는 조용히 깎여나갔다. 어느 날 미나가 정비 주임에게 건넨 개선 보고서가 며칠 뒤 그녀의 사물함에 돌아와 있었다. 봉투는 뜯기지도 않은 채 메모 한 장이 붙어 있었다. 이진혁 이사님으로부터 처리 불필요 지시가 있었습니다. 준서는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미나에게 말했다.
이건 명백한 방해입니다. 제가 움직이겠어요. 하지만 미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와서요. 이런 일 벌써 몇 번이나 있었어요. 그녀는 미소 짓고 있었지만 그 눈은 지쳐 있었다. 사물함 깊숙한 곳에는 누구도 읽지 않은 보고서가 수십 장 쌓여 있었다. 구겨질 뻔한 종이 뭉치에 그녀는 가만히 손을 얹었다. 어느 날 밤 준서는 정비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의 눈에 부자연스러운 로그 하나가 걸렸다. 새벽 3시. 그 시간에는 아무도 없어야 할 정비 구역에서 사내 서버로의 접속 기록이 남아 있었다. 그것도 여러 번 반복되어 있었다. 위화감을 느낀 준서는 예전부터 알던 IT부서 동기 김지석에게 상담을 요청했다. 한밤중에 기밀 폴더에 접속하는 놈이 있어. 좀 깊게 조사해 줄 수 있어? 지석은 마지못해 로그를 분석하고는 놀라운 사실을 털어놓았다. 송신원은 기술부장 PC야. 게다가 접속지는 사회 IP, VPN 통해서 외부로 파일을 보내고 있어. 누구한테? 미래항공. 우리 경쟁사야. 준서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설마 이진혁이? 그는 즉시 미나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이진혁 부장님이 우리 기술을 외부에 유출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증거를 확보해야 해요. 도와주시겠어요? 미나는 순간 얼굴을 굳혔다. 하지만 이내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해요. 우리가 막아야죠. 두 사람은 심야의 경납고에서 지난 몇 달치의 통신 로그 전송 기록 개인 계정의 움직임을 꼼꼼히 다시 살폈다. 이진혁의 PC에서 전송된 파일에는 시제기의 제어 데이터 구조 설계, 유지 보수 사양서 등 기업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게다가 파일 전송 시점은 미나의 제안서가 폐기된 직후가 대부분이었다. 이거 미나 씨 제안서 도면이네요. 화면에 비친 것은 몇 주 전 미나가 제출했던 기체 보수안이었지만 파일명은 바뀌어 있었고 미나의 이름도 지워져 있었다.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네요. 미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눈동자는 확실한 분노를 담고 있었다. 수첩을 가만히 꺼내 해당 페이지를 펼쳤다. 아버지가 예전에 남긴 정비도에 지금의 그녀가 수정한 내용이 덧붙여져 있었다. 생명을 맞는 나사는 마음으로 조여라. 그 가르침을 가슴에 품고 그저 성실하게 마주해왔을 뿐인데 그것을 짓밟은 인간이 있다. 미나는 말없이 PC 화면을 닫고 파일을 차분하게 USB에 저장했다. 이 자료 사장님께 직접 전달하죠. 작은 정비대 위에 놓인 USB가 형광등 불빛을 조용히 반사하고 있었다. 오전 8시 한울항공기술 본사 건물의 최상층에 있는 대회의실. 그곳에는 기술부 관리직 보안 부문 임원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다. 그 중앙에서 강유진 대표가 엄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다. 어젯밤 사내 보안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수주에 걸쳐 사내 단말기에서 기밀 데이터가 외부로 전송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회의실에 웅성거림이 퍼졌다. 전송지는 미래항공, 우리 경쟁사입니다. 전송된 것은 시제기 KFX 2호기에 관한 제어 코드 설계 사양 정비 기록 유지 보수 노하. 극히 중요한 기밀입니다.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강 대표는 리모컨으로 스크린에 로그 화면을 띄웠다. 이것이 사내 서버의 접속 기록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매번 심야에 접속이 있었고 특정 아이디로 로그인 되었습니다. 아이디란에 표시된 것은 이진혁 이사의 계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진혁의 얼굴이 경직되었다. 잠깐만요. 이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제가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습니다. 강 대표는 전혀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이 전송원의 단말기는 당신의 PC입니다. VPN 접속 로그 파일 전송 시간 비밀번호 입력 기록 모두 일치합니다. 자, 잠깐. 그게 내 PC일지는 몰라도 누구나 만질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사칭해서 지문 인식 기능이 있는 단말기입니다. 해제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그것조차 조작일 수 있습니다. 착각일 가능성도 있고요. 이진혁의 목소리가 거칠어졌다. 강 대표는
말없이 조작을 계속해 다음 파일을 표시했다. 만약을 위해 음성 데이터도 확인했습니다. 재생 버튼이 눌리자 방 안에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 기술 그쪽으로 넘기지. 단 내 이름은 빼고 보수는 2배로 해줘. 명료한 남성의 목소리. 틀림없는 이진혁의 목소리였다. 회의실은 조용해졌고 모두가 말을 잃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이진혁은 책상을 치며 일어섰다. 아니야, 아니라고. 조작이야. 이건 함정이야. 이진혁의 목소리가 뒤집혀다. 누가 그런 짓을 한단 말입니까? 강 대표가 조용히 묻자 이진혁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 여자야, 저 여자. 저 여자가 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 게 틀림없어. 그가 손가락을 겨눈 곳은 방구석에 서 있는 미나였다. 저 여자가 날 모함한 거야. 처음부터 그랬어. 겉으로는 조용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내 발목을 잡으려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미나가 그 시선을 받아내며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이진혁의 고성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저 여자가 날 모함한 거야. 저 여자가 전부 꾸민 짓이라고. 조용히 있는 줄 알았더니 뒤에서는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스크린을 바라보던 강유진 대표는 자리에서 일어나 모니터의 다른 폴더를 열었다. 그럼 다음으로 사내 IT 감사 부문에서 제공한 추가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표시된 것은 조작 이력과 내부 기록의 스크린샷이었다. 이것은 김미나 씨가 제출한 개선 보고서 데이터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미제출로 처리되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접근원으로 기록된 계정 이진혁 이사의 계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김미나 씨의 접근 권한을 무효화했을 때의 조작 로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진혁 이사의 지시로 이루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웅성거림이 퍼졌다. 스크린에는 차례차례 증거가 비춰졌다. 사내 메신저 기록. 그 일본 여자 튀게 만들지 마. 뭐 시켜서 실패하면 전부 우리 책임이야. 메일의 한 구절. 정비사 흉내내는 청소부로 두면 무난하겠지. 그리고 결정적이었던 것은 음성 기록이었다. 정비사가 여자가 뭘 할 수 있겠어? 대걸레나 쥐어주고 바닥이나 닦게 해. 익숙한 이진혁의 목소리였다. 회의실이 물을 뿌린 듯 조용해진 가운데 정비주임 중 한 명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저 개선 보고서 사실 제게도 왔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처리하지 말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다른 임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의 작업 기록 매번 제출되었을 겁니다. 전부 묵살되었다니 준서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저는 그녀와 현장에서 몇 번이고 함께 일했습니다. 정비에 대한 집중력, 통찰력 그리고 책임감. 누구보다 뛰어난 엔지니어입니다. 침묵 속에서 강 대표가 미나를 향해 돌아섰다. 당신에게 정식으로 사과합니다. 김미나 씨. 우리 회사의 문화가 당신의 노력을 정당하게 평가하지 못한 것은 제 책임입니다. 미나는 아무 말 없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강 대표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이진혁 쪽으로 돌아섰다. 이진혁 이사. 당신은 회사의 기밀을 외부에 유출하고 직원을 부당하게 대우했으며 차별적인 발언을 반복했습니다. 이는 중대한 규율 위반이자 배신 행위입니다. 이진혁은 안색이 새하얘지며 변명거리를 찾았지만 이제 아무도 그를 도우려 하지 않았다. 오늘부로 당신을 해고 처분합니다. 필요에 따라 법적 절차도 진행하겠습니다. 모두가 말없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진혁은 조용히 의자에서 일어섰다. 짐을 챙겨 문 너머로 사라져갔다. 그 등 뒤로 누구 하나 말을 거는 사람은 없었다. 이진혁이 퇴장하고 몇 시간 후 사내에는 기묘한 정적이 흘렀다. 아무도 큰 소리를 내지 않고 그저 자신의 일에 집중하는 척했다. 하지만 무언가 분명히 변해 있었다. 오후 미나는 평소처럼 경납고에서 기체의 패널을 열고 냉각 라인을 육안으로 점검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날들처럼 조용하고 정돈되어 있는 듯 보였다. 하지만 문득 옆에 누군가의 기척이 느껴졌다.
돌아보니 그곳에는 박반장 희끗희끗한 머리에 베테랑 정비사가 서 있었다. 지금까지 미나에게 한마디도 말을 걸지 않았던 인물이다. 어이, 여기 냉각관 전에도 문제 있었지. 어떻게 생각해? 마치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동료에게 하듯 자연스러운 말투였다. 미나는 잠시 당황했지만 조용히 대답했다. 열이 너무 많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배관 각도가 바뀐 걸지도 몰라요. 박 반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어떤 게 맞는지 좀 봐줘. 다음 순간 다른 젊은 정비사가 나타나 패널 틈으로 공구를 내밀었다. 이거 필요하시죠? 그 목소리에 이어 또 한 명 작업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당신 대단했어. 오늘까지 당신을 몰랐던 게 부끄럽네. 괜찮다면 이 자료 좀 봐주실 수 있나요? 잇따라 쏟아지는 말들은 누구의 지시도 누구의 강요도 아니었다. 그저 현장에 있던 이들이 진심 어린 존경을 담아 건네는 말들이었다. 준서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보다가 천천히 다가왔다. 있잖아요. 청소부라고 불렀던 거 누구였더라? 그렇게 장난치듯 말하자 미나는 살짝 눈을 가늘게 떴다. 글쎄요, 기억이 안 나네. 웃음소리가 조용히 퍼져나갔다. 희고 높은 철제 천장에 반사되는 그 소리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 들렸다. 몇 달 전까지 누구의 눈길도 받지 못했던 한 명의 정비사가 이제는 정비실의 중심에 서 있었다. 손에는 익숙한 토크렌치, 가슴에는 명찰 하나 없었다. 하지만 그 모습은 누구보다 당당했다. 몇 주 후 한울항공기술의 본사홀에는 드물게 전 직원이 모여 있었다. 1년에 한 번 있는 사내 표창식이지만 올해는 평소와 분위기가 달랐다. 단상에 선 사람은 강유진 대표였다. 이번에 기술 부문에서 전례 없는 공적을 남기고 회사의 위기를 구한 직원에게 특별 공로 표창을 수여합니다. 장내의 공기가 조용해졌다. 이름이 불리는 순간 박수가 일제히 터져나왔다. 김미나 씨,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조명 아래 선 미나는 검은 작업복 차림 그대로였다. 평소와 같은 모습으로 단상에 올랐다. 가슴에는 작은 한국정비회사의 사원증이 빛나고 있었다. 강 대표는 미소를 지으며 표창장을 건넸다. 당신의 냉정한 판단력과 기술력, 그리고 무엇보다 성실한 행동이 우리 회사를 구했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직원들의 박수가 다시 터져나왔다. 그 속에서 강 대표는 또 다른 봉투를 건넸다. 이것이 당신에게 맡기고 싶은 새로운 직책입니다. 앞으로 기술지도 고문으로서 현장 지도와 기술 전수를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장내가 술렁였다. 하지만 미나는 봉투를 바라본 채 입을 열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현장에 있는 게 좋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정비하고 기체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그게 제 일이니까요. 그 대답에 누군가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이윽고 그것은 장내 전체로 퍼져나갔다. 며칠 후 경납고의 화이트보드 한 구석에 새로 쓰인 메시지가 있었다.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곳을 소중히 다루는 것이다. 누가 썼는지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 글고 아래에서 젊은 직원이 메모를 하고 정비 주임이 자료를 건네고 준서가 사다리에 올라 케이블을 묶고 있었다. 미나 씨, 여기 밸브 좀 봐주시겠어요? 네, 잠시만요. 변한 것은 미나뿐만이 아니었다. 정비실 전체가 조금씩 다정함과 성실함으로 채워져 갔다. 준서가 화이트보드를 올려다보며 툭 하고 중얼거렸다. 미나 씨의 정비 덕분에 이 회사도 바뀐 거요. 그 목소리에 미나는 옅게 웃으며 모자챙을 살짝 내렸다. 오늘도 또 기체와 마주하는 하루가 시작된다.